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게임스톱처럼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장님,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우리 주가 상황은 어떤 건가요? 좀 빠져서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들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급락을 4일 동안 했는데 예.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도 3,000포인트를 예. 회복하면서 오히려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분위기 좋고 지난주에 좀 사실 많이 빠졌던 쪽이 뭐 대형주들인데 예. 그쪽이 좀 많이 오르면서 오늘 반등하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에 오른 저는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금리 안정이라고 보고 예. 있어요. 중국 금리가 지난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긴축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의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을 하면서 중국 단기 금리가 다시 급락 전환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오늘 그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일단 모처럼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나선다, 뭐 과장하면 뭐 이런 모습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험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험 그러니까 경고가 좀 강하게 위험 경고가 나와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1월 초가 좀 위험했어요. 1월 예. 초에 그 1월 둘째 주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날 월요일인데 주말에 좀 참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거 객장에 몰려가셔가지고 예. 그날 정말 엄청난 계좌가 터졌고요. 예. 그날 하루에만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4조를 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못 참고 매수를 하신 건데 그때 지수가 3,250 정도일 때입니다. 근데 예. 지금 최근에 급락해서 2,950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3,000 이하까지 온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증시가 또 뭐 굉장히 좀 과열됐다고 보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증시가 저번처럼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3,200, 뭐 3,300 이렇게 쏠리는 분위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있습니다. 자리는요. 네. 그게 어떤 다수파신가요? 아니면 그 부장님 말씀이 지금 어떤 어느 게 이게요, 다수파신가요? 그러니까 예. 증시가 되게 요즘에 웃긴 게 보통은 예. 장이 가면 다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렇죠? 예. 안 좋으면 안 좋다 예. 그러고 근데 요즘에 증권가도 다 반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은 2,600까지 빠진다고 보시는 예. 분도 계시고 5,000 보시는 분도 예. 계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강세론자인데 아, 예.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이라 하시면 올해까지는 네, 이 올해까지 강세장이 간다. 강세장 계속 예.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떤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입니다. 작년이 17%가 넘었는데 올해는 16%대로 예. 떨어지고 202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5%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는데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오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단 줄이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기금 그게 매도가 의무적 규정인가요? 네, 의무적으로 지금 예.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해외 주식 비중은 오히려 늘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좀 내시긴 하는데 국민연금의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침을 또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기계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 좋겠습니다. 규정을 좀 만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만든 그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시총 비중 때문에 줄이고는 있는데 예. 근데 시장 상황에 맞게 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 자금들이 그래도 한 푼 한 푼 아껴서 지금 투자하신 돈인데 그게 연기금의 어떤 이제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흔들려 버리면 네. 굉장히 또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유연하게 하셨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금방 수정은 가능한 건가요? 그게? 그거는 이제 연기금에서 네. 좀 알아서 할 문제로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하나 논란이 있고요. 네. 공매도 부분이 요새 뜨거운데 네. 일단 연 부장님 개인적 견해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다시 재개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거품을 차단하는 예. 게 또 전 세계가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빼고는 다 풀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공매도의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지만 무차익 공매도라고 예. 그냥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건 어쨌든 불법인데 이미 예. 자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외국인 기관처럼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 종목 공매도하고 싶은데 가면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차별화가 너무 심한 거죠. 예. 외국인 기관은 정보력도 우위에 있는데 공매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하는 거는 좀 찬성인데 예. 아직은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공평해질 때까지는 저건 지금처럼 계속 공매도 금지가 되는 게 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제는 그거네요. 하여튼 제도 개선과 그 불법적 행위를 막고 네. 제도 개선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제도 개선 있으면 그게 어차피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특히 좀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홍콩식 뭐 이런 공매도 제도도 도입하자는 쪽인데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찬성인 게 예. 홍콩식 공매도 제도라는 게 이제 특정 대형주만 좀 이렇게 몇 개만 딱 잡아가지고 공매도로 허용을 하는 건데 국내도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그 수급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공매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대형주는 워낙에 매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 안 받거든요. 그래서 예. 홍콩식 공매도 제도는 한번 도입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외국하고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굉장히 어떤 뜨거운 전쟁인데요. 바람직합니까 지금 일단 경제적으로? 그게 뭐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울분에 쌓였으면 예. 그거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 성장 얼마나 당했으면 그동안, 저도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미국이 저러나?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다는 거는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도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한테 굉장히 좀 쌓인 게 많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한 번에 표출돼서 나타난 건데 무슨 운동까지 펼쳐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기관 투자자들의 또 어떤 그 과거의 행태에 대한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간의 비난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기 위한 좀 하나의 저는 과정이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기업을 그 공매도랑 네. 싸우기 위해서 몰려가서 올려놓는 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그거는 예. 그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펀더멘탈 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 주가예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20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게임스탑이 뭐 하는 회사냐면 비디오 게임을 빌려다가 집에서 하는 건데 요즘 온라인 시대에 사양 산업이죠. 네, 사양 산업인데 예. 그게 시총이 20조라는 거 예. 누가 봐도 거품은 맞는데 근데 그 배경에 이제 그런 아까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분노. 네, 분노. 그래서 울분, 이거는 뭐 예. 경제적 가치로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예, 뭐 오늘 보니까 예. 그래서 일부 뭐 바이오 한두 예. 종목이 그런 셀트리온인가요? 뉴스 좀 나오면서 한국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타겟이 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한국은 사실 근데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좀 어렵긴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으로 아까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지만 공매도 하면 거의 셀트리온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부터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근데 이게 게임스탑 사태가 이게 퍼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이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예.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현상들은 이해는 가지만 기업의 주가는 그런 수급적인 논리보다 펀더멘털로 가야 되는 게 좀 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주식이요. 네. 요새 주식에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해본 분들도 뛰어든단 말입니다. 네. 충고 하나 해주시죠. 뭐 조언이랄까. 예.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예. 그러니까 워낙 주- 모르면서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뭐 이게 너무 좀 식상해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살려는 기업 왜 사는지는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물려 있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했다. 그냥 이거 뉴스 듣고 그냥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하려는 명확한 이유를 좀 그 결정을 하고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으니까 나는 반도체 사이클을 보고 들어갔다. 뭐 그것도 좋은 이유예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요즘에 SK그룹이 뭐 수소에 투자를 하니까 나는 그런 게 M&A가 활성화돼서 기업이 재평가 받을 것 같다. 그런 명확한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좀 샀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런 주관이 없으세요. 네. 그런 주관 없이 그냥 무조건 누가 사라 그래서 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수하시기 전에 우리가 뭐 백화점 갈 때 뭐 어떤 명품백을 사더라도 조사 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조사도 안 하시고
그냥 남들 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사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제가 궁금한 건 네. 특히 조사를 해서 산다 그래도 네. 개인의 정보력이 한계가 있고 한데 그게 옳은 판단이라는 근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예. 왜 이 말씀 드리는 예. 옛날에는 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예,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여기 MBC 뉴스도 다 유튜브 통해서 예. 나가고 유튜브를 딱 그 검색을 하시면 아,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 고액 연봉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어떻습니다 다 알려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정보의 정보량이 비대칭, 예. 굉장히 그러니까, 평등해졌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거를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책도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살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걸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도 얼마든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순간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정보가 비대칭돼 가지고 증권사에서 흔히 말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질 않아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 증권사의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어느 애널리스트는 그러더라고요. 오픈북 테스트라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가 다 노출돼 있는데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개인도 공부를 하려면 얼마든 깊은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그럼요.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 부장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올해 한 2, 3년 안엔 이러이러한 분야가 유망하니까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걸 하면 뭐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분야? 그게 예. 너무나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1년, 2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뻔하지만 전기차 앞으로 네. 10년 안에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 같고 최근에 애플이 기아차에 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네. 뉴스 나온 것처럼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거든요. 네.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이 뭐가 있나?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또 최근에 각광받는 게 그 우주항공이라고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위성을 막 쏘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예. 너무 돈만 들고.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1년에 끝날 건지 이걸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상상력 발휘하셔서 내가 투자하려는 공부하는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최소 5년, 10년짜리 사이클인지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그 사이클이 보이면 거기에 선도 업체들이 딱 있잖아요. 예. 그걸 매수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어렵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락장 올 때 마음이 변심을 하세요. 예. 아, 내가 잘못했나. 근데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공부하고 들어가고 급락장에 버티고 네, 뭐 이건가요? 버텨야 되는데 못 예. 버티시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해버리면. 장기적 어떤 확신이 있으면 공부해서 들어간 다음에 네. 급락이 오더라도 좀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이 말씀이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기업의 주가는 떨어져도 보면 그 뒷면에 있는 가치는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럼 주가는 싸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뭐 핸드폰을 그때 더 사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100만 원에 예. 팔다가 50만 원에 팔면 누구나 가서 사는데 예. 주식은 안 사요. 싸지면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부장님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예.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방금 말씀을 예. 하시다 그러는데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보시기에? 솔직히 그냥 기업 가치로는 거품 맞죠. 기업 예. 가치로 지금 버는 돈에 예. 비하면. 근데 왜 거기에 거품이 씌어졌냐? 예. 앞으로 10년 후에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이전으로는 보면은 충분한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품은 저는 아닌데 예. 당장의 실적만 보면 거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